왜 자꾸 만만해 보일까? 다산의 첫 질문과 숨은 심리.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주변에서 만만하다는 취급을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산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근본을 내가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느냐로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말투, 태도가 쌓여서 상대에게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웃으면서 손해를 감수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감추고 상대를 따라가는 태도가 반복되면 주변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늘 양보할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이때 문제는 단순히 성격이 착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경계 없음은 약점입니다. 다산은 남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낮췄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존중을 잃은 관계를 바꾸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서 나는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투와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과 기세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우리가 만만한 사람으로 찍히는 걸까요? 바로 다음에서 실제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그랬다 선 넘는 부탁이 반복되는 7가지 장면. 50만 6070대를 지나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부탁까지 들어줘야 하지? 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해 억울했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늘 회비를 대신 걷어오라거나 친척이 매번 돈을 빌려가면서도 갚을 생각은 안 한다거나 직장에서 후배가 당연한 듯 일을 떠넘기는 상황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 같아 도와줬지만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의무로 굳어지고 맙니다. 바로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만만한 사람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7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약속을 챙기는 사람, 돈이나 물건을 빌려줘도 티내지 않는 사람, 모임에서 늘 뒤처리를 맡는 사람, 거절 대신 웃으며 넘어가는 사람, 자신의 의견보다 다수의 분위기에 맞추는 사람, 무례한 말을 들어도 반박하지 않는 사람, 상대가 잘못해도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말하는 사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는 이 사람은 어디까지 밀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학습을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내 안의 사심과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라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자기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상대에게 존중받는 큰 그릇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답은 경계와 호연지기 다산의 큰 그릇 원칙. 다산은 말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 있다. 여기서 출발하면 만만하지 않게 보이기 위한 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내면의 기운, 곧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호연지기는 하늘을 우러러도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도 떳떳한 기운이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다산의 지혜를 5가지 원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아껴라. 말이 많으면 가벼워지고 가벼움은 존중을 잃게 만듭니다. 듣더라도 가려듣고 말하더라도 무게 있게 하라는 겁니다. 둘째, 경계를 분명히 하라. 부탁을 거절할 때는 예의를 갖추되 단호해야 합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자신을 지켜줍니다. 셋째,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작은 일에도 기뻐하거나 화내면 깊이가 없어 보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물처럼 내면의 평정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남 탓을 멈추라. 일이 잘못되면 먼저 스스로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순간 내 그릇은 작아집니다. 다섯째, 호연지기를 키워라.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쌓는 것이 곧 큰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작은 선행도 꾸준히 실천하면 언젠가 큰 힘이 됩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처세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습관이 결국 남의 존중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칙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부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도구와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쓰는 도구 3초 멈춤 경계 문장 침묵 기술 체크리스트. 우리가 존중받는 사람으로 보이려면 먼저 말과 행동에 작은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이 장치를 다산 정약용은 경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경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쉽게 이용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3초 멈춤, 경계 문장, 침묵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먼저 3초 멈춤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거나 불편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습관처럼 바로 대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답을 늦추는 3초가 바로 힘입니다. 생각해 볼게요라며 잠시 여유를 두면 상대는 내가 즉흥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계 문장입니다. 거절을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지만 단호한 표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간결하고 단단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입에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마지막은 침묵 기술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바로 반박하지 않고 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면 그 자체로 의사표현이 됩니다. 다사는 침묵은 천하의 큰 대답이라 했습니다. 말보다 더 무거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도구를 일상에 적용해보면 불필요한 갈등은 줄어들고 존중의 무게는 커집니다. 내 상황 맞춤 설계 가족 이웃 동호회 온라인별 시나리오. 경계와 호연지기를 키우는 원칙은 모든 관계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정약용은 모든 일은 그 형편에 맞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네 가지 상황, 즉 가족 이웃 동호회 온라인 관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경계가 가장 흐려지는 곳입니다. 자녀가 반복적으로 금전적 부탁을 하거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할 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는 이만큼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가족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관계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에서 이웃은 자주 마주치지만 경계가 무너지면 불편이 커집니다. 잦은 부탁, 지나친 간섭에 대해서는 웃으며 침묵하거나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라는 짧은 말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동호회 모임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호의가 쉽게 착각됩니다. 일을 자꾸 떠넘기는 사람이 있다면 차분하게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이번엔 다른 분이 맡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온라인 관계입니다. 카톡 단체방, SNS에서는 말이 더 가볍게 오가고 경계는 더 무너집니다. 감정적인 댓글, 무례한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읽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산의 말처럼 남의 꾸짖음에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아진다는 원칙을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상황에 맞게 경계를 설계하면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는 큰 그릇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10분 액션 말 줄이고 기록 늘리는 루틴과 다음 단계. 원칙과 도구를 배웠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으로 굳혀야 합니다. 다산은 군자는 큰 길도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한다라 했습니다. 오늘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말 줄이고 기록 늘리는 루틴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먼저 3초 멈춤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 대화 중에 상대가 질문하거나 부탁을 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심호흡과 함께 3초를 세워보세요. 단 3초의 여유가 내 기세를 바꾸는 연습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 3문장 경계 훈련입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가능하다면 말씀드릴게요. 같은 짧은 문장을 적어두고 실제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루틴을 추가하세요.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내가 거절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내가 참아낸 침묵은 무엇이었는가를 세 줄로 적어보는 겁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내 태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 준비입니다. 내일은 어떤 상황에서 다시 경계가 필요할지 미리 상상해보는 겁니다. 가족 모임, 이웃과의 대화, 동호회 일정, 온라인 채팅. 하루 10분의 기록과 준비가 내일의 존중을 지켜줍니다. 다산의 말처럼 큰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루틴을 실천하면 결국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10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